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우리 7번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이제 빈칸 완성으로 넘어가서 빈칸 얘기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7번 밑줄의 문제의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핵심은 처음부터 읽어가면서 연결과 주제를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인데, 사실 아까 우리가 6번 문제를 보면서요, 중간에 뭐 stored라든가 later 이런 식의 이제 밑줄이 있었지만, 걔네들의 단서를 잡기가 살짝 애매하거나 아직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시험을 볼 때도 이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을 딱 보는데 도대체 여기가 왜 밑줄이야? 여기 밑줄에 대한 단서가 뭐야? 이런 식으로 안 보이는 게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보이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게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멈춰서 고민하지 말고 쭉 끝까지 읽고 나서 그때 주제와 어긋나는 것을 고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연결성을 확인하려고 생각하되 보이는 것은 활용하고 안 보이는 것은 전체적으로 읽고 나서 주제와 어긋나는 것. 그래서 연결과 주제가 그래서 중요하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계속 연습하면 돼요. 일단 처음에 딱 보니까 7번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볼게요. 7번은 맨 처음에 어떤 얘기부터 하냐면 저기 딱 보세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 보이죠? 그쵸? 그럼 잘못된 생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은 하되 단정 짓지는 말자. 우리가 항상 글의 흐름을 예상을 하되 단정 짓지 말자라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잘못된 생각이나 개념이 보이면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뒤쪽에 바로 잡는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말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문제점이 언급이 되면 뒤쪽에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이렇게 꼭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단정 짓지는 말자. 알겠죠? 그래서 일단 해결책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못된 생각이네. 그러면 뒤쪽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겠다. 잘못된 생각이니까 뒤쪽에서 바로잡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면 딱 적으세요. 뒤쪽에서 바로잡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딱 가로를 묶어주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누구의 그래서 나타나는 거니? 여기에 딱 묶어볼까요? Physical Scientist의 그래서 나타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Physical Scientist니까 그냥 일단 읽어야 돼요. 물리과학자 뭐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이게 살짝 어려워도 뒤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뒤쪽에서. 일단 보이죠? 그쵸? 항상 뭐가 보이면 관계대명사 혹은 동격 이런 것들이 보이면 뒤쪽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쵸? 자, 그러면 앞에 나오는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어떤 과학자야? 생물학을 살펴보는 거죠. 생물학을 살펴보는 건데 무엇으로부터? From the outside. 밑줄 보세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생물학을 살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생물학자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외부에서 생물학을 살펴보는 거니까 즉 생물학이라는 게 이렇게 쭉 있는데 이렇게 딱 biology라는 게 딱 있는데 근데 이 biology의 외부에서 생물학을 살펴보는 과학자니까 생물학을 바깥에서 살펴보는 사람이죠. 그쵸? 생물학을 안쪽에서 살펴보는 무엇이 아니라 biologist가 아니라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그쵸? 약간 이런 느낌만 가져가죠. 내부에서 생물학을 살펴보는 생물학자가 아니라 외부에서 보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 느낌. 자, 그러면 외부에서 생물학을 살펴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바로 뭐냐면 환경이라는 것은 보인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들에게는. 그쵸? 여기서 그들은 당연히 누가 되겠어? 앞에 나오는 당연히 physical scientist가 되겠죠. 그쵸? 그대로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환경이라는 것은 물리과학자들에게는 무엇처럼 보인다고? static entity 밑줄. entity는 독립체. 말 그대로 그냥 움직이는 독립체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static은 바로 무슨 말이야? static은 당연히 어디에서 나왔겠어? stay에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치? 그럼 stay는 머물러 있는 거죠. 그쵸?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static은 정적인, 적어보세요. 정적인 혹은 움직이지 않는. 자, 그러면 정적인 독립체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환경이 움직이지 않는 독립체처럼 보인다라는 것, 그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지. 그치? 그거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앞에 나오는 요걸 가리키는 건데, 자, 그러면 정적인 독립체라는 것은 여기도 역시 관계대명사가 보이기 때문에 뒤쪽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여기 불 보여주세요.
정적인 독립체인데 얘네들은 새로운 정보를 진화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정보를 contribute 하지는 않습니다. contribute 무슨 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거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선생님 근데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거 맞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나오는 것들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적어주세요. contribute to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contribute to 명사 이렇게 나왔을 때 뭐뭇에 기여하다, 뭐뭇을 발생시키다. 적어놔. 뭐뭇에 기여하다, 뭐뭇을 발생시키다. 요게 나왔을 때 얘기야. 뭐뭇을 기여하다, 뭐뭇을 발생시키다. 그냥 contribute. 명사 이렇게 딱 보이죠? 그냥 contribute 명사 이렇게 딱 보이면 그때는 이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그때는 제공하다, 주다. 적어주세요. 제공하다, 주다, provide하고 다른 거. provide하고 같은 거. 그래서 contribute하고 그냥 contribute는 다르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약간 어렵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tribute가 딱 보이지? 그치? tribute를 싹 화살표에서 딱 보이죠? 그쵸? 요게 바로 어떤 의미냐면 요게 이제 곡물 딱 적으세요. 곡물 약소국이 옛날에 강대국에게 바치는 조공 있지, 조공. 그 조공이 딱 요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거, 제공해 주는 거. 그게 바로 뭐다? tribute. 그래서 contribute를 그대로 쓰면 provide하고 같은 거고. 근데 제공하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거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사건들을 발생시키고 거기에 기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헷갈리지? 헷갈리니까 어떻게 본다고? 그대로 배운다. 이렇게 쓰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뭇에 기여하다, 공헌하다. 그냥 이렇게 쓰이면 provide하고 같은 거. 따로 외워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알겠죠? 주다, 제공하다.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돼. 그걸 보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자, 봐요. 자, 외부에서 생물학을 살펴보는 물리과학자는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오해가 바로 뭐야? 환경은 정적인 독립체라는 거. 그래서 진화가 진행될 때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정적인 독립체라는 것. 이게 잘못된 생각이야. 그럼 바른 생각은 뭐겠어? 환경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환경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this, however is 쭉 보이죠? 자, 그러나 이건 however의 동그라미. however를 통해서 이제 흐름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by no means에 비춰 보세요. by no means. 자, 그러면 by는 뭐뭇에 의해서 그 뜻이 되는 거고 means는 방법이죠. 그쵸? means는 방법인데 no means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겠지. 야, 이거 방법이 없어. 그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by no means는 never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만약에 얘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by all means 이렇게 하면 모든 방법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뭐 그 뜻이 되는 거니까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한다라는 것은 꼭 하겠다라는 의지겠죠. 그쵸? 반드시 필연적으로 적어주세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뜻이니까 반드시 필연적으로. 쟤는 no means니까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됐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This is not the case. 적어보세요. This is not the case. 쭉 보이죠? 자, 여기 not the case. 이렇게 외워두는 게 더 편합니다. This is not the case. This is not true. 됐지?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뭐가 쓰였기 때문에 요게 쓰였기 때문에 앞쪽과 다른 내용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 그럼 앞쪽에서는 환경이라는 것은 진화가 진행되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정적인 독립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환경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지. 잘못된 거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는 거야.
자, 즉 앞쪽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 static entity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딱 보는 거야. 아, static이라고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지금 뭐가 보였으니까 요게 보였으니까 그럼 요 다음에는 이제 당연히 뭐가 나오면 되겠어? 여기 딱 보면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딱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걸 그대로 생각하는 거야. 정적인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뭐가 보이는 거니? 뒤쪽에서 이제 constantly changing and offering 딱 밑줄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제공하고 있는 거지. 그치? 아까 제공하다란 단어 뭐가 있었어? 아까 contribute가 있었지. 그치? contribute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not contribute였지. 그치? 그러니까 not contribute가 이제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however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럼 뒤쪽에서 뭘 쓰면 되겠어? contribute가 그대로 나오면 되겠지. 그 contribute가 같은 맥락으로 이제 뭘 준 거야? offer를 딱 준 거야. 이제 이해됐지? 그치? 그러니까 뭔가 계속 정보를 안 준다 그랬었어. 봐봐. 정적이면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지. 그러나 정적이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게 나왔으니까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보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일단 offering까지 맞게 쓰인 거고 참고로 여기서 far from은 뭐뭐로부터 거리가 먼 그런 의미에서 요거는 그냥 never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never하고 비슷한 게 지금 by no means도 보이고 far from도 보입니다. 자, 그럼 잘 따라오세요.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요, 선생님.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겠어요, 선생님. 근데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제 변한다는 것도 알겠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근데 왜 진화하는 개체라고 봐야 돼? 그래서 population은 인구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개체 혹은 개체군. 개체군이니까 말 그대로 여러 집단의 생명체들. 그렇게 보면 돼. 생명체들에게 선생님 그러면 생명체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도전을 제공하죠? 그쵸? 왜 도전을 제공하죠? 도전이잖아. 그치? 도전인데 자 얘는 이렇게 딱 적어볼까요?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도전 과제가 될 수도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적어봐요. 도전 과제라든가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도전 과제가 환경이 개체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을까요? 봐봐. 자,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너네 반에 네가 너네 반에 1등이잖아. 근데 너네 반 2등이 지금 존나 열심히 공부한다? 나한테 뭘 제공해 준 거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준 거죠. 그게 뭐가 될 수도 있겠어.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일종의 무엇을 해결해야 될 과제를 나에게 제공해 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봐봐. 네가 말이잖아. 네가 말인데 네 지금 열심히 러닝 연습하잖아. 사자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근데 있잖아. 사자가 최근에 운동화 존나 좋은 거 샀다? 그래가지고 걔가 발이 안 아프고 엄청나게 잘 뛸 수 있다라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헐. 그럼 나는 말발굽이라도 나는 새롭게 갈아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그 정보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바꿔 말하면 여기 나오는 이렇게 살짝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 말하는 챌린지가 결국은 무엇이 될 수 있다고? 바로 어떤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있다. 적어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볼 줄 아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있잖아.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봐요? 저는 못 보겠는데요. 저는 챌린지는 무조건 도전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앞에서 연결성이 잘 안 보이지. 그럼 이제 어떻게 보는 거니? 뒤쪽에서 연결성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뒤쪽의 내용을 또 읽어보는 거야. 알겠어요? 뒤쪽에 읽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잘 봐. 자, evolving population 얘기를 했지. 진화하는 개체군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또 뭐가 보이는 거야? 유기체들이 보이지. 그치? 그럼 여기 나오는 유기체들은 결국은 앞에 나오는 개체군과 관련성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그럼 봐봐. 개체군이지. 개체군이라는 것은 여러 개체들을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고등 유기체라고 나오지. 그치?
그치, 뭔가 좀 잘 발달한 생명체란 말이야. 그러면 요게 어떤 집합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하위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 포괄적인 말에서 구체적인 사례로 가는 거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 거야. 됐어요?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잘 봐요. 고등 유기체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환경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변화들입니다. 잘 들어. those가 보이면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당연히 changes를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딱 봐야 돼. 자, 그러면 잘 들어야 돼. 의미 있는 변화는 바로 무엇에서 만들어지는 동시의 그 뜻이야. 동시에 진화에서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다른 유기체들의. 잘 들어. 자, 내가 환경 속에 사는 한 유기체인데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환경에서 변화는 바로 어떤 거야? 다른 유기체가 나보다 더 많이 진화하는 거라는 거야. 그치? 그럼 그게 나에게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유기체가 진화를 많이 하지. 그치? 그럼 다른 유기체가 발전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안 되겠지. 그럼 나도 더 노력해서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뭐가 될 수 있겠어? 그게 챌린지가 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 챌린지 딱 여기 The most significant changes 이렇게 딱 밑줄 그어주세요. 감 잡을 수 있겠냐? 요 느낌을 가지고 계속 읽어가 줘야 돼. 자, 그리고요. 아까 있잖아. 자, 여기 보자. 더 쉽게 가본다. 자, 아까 그 문장이 딱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연결이라는 단서를 잡을 수 있는 게 크게 어떤 게 있었어? 첫 번째, 뭐가 비슷하면? 의미가 유사하면. 그치? 의미가 유사하면 보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뭐가 있으니? 이미지가 유사하면,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격이 유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챌린지라는 것은 그럼 결국 뭘로 볼 수 있는 거야? 도전이지. 도전 과제지. 도전 과제라는 건 무슨 말이니? 나에게 있는 현재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거야? 아니면 나의 상태를 바꿔주는 거야? 됐지? 그래서 챌린지 자체가 무엇을 암시한다고? change를 암시한다고. 바꿔 말하면 챌린지에 밑줄이 있다. 밑에 뭐가 있으니까? 밑에 change가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다.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알겠어요? 자, 그렇게 알아두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뒤쪽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는 거니? 이제 바로 여기 나오는 고등 유기체들에 관한 이야기로 말 이야기가 보이는 거야. 그치? 그러면 자, 한 유기체의 진화가 다른 유기체의 무엇을 가져오는 거야? 진화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치? 내가 말인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새끼가 존내 빨리 달리기 시작했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더 빨리 달려야 돼. 그렇지만 나는 잡아먹힐 테니까. 그쵸? 자, 그래서 다 보니까 말발굽의 진화죠? 그쵸? 말발굽의 진화야. 무엇으로부터? 5개의 발가락이 있는 발로부터의 말발굽으로의 진화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발가락이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발굽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은 한 유기체의 진화야. 한 유기체의 진화는 자, 그 말이 이렇게 진화하는 것은 말이 무엇을 할 수 있도록 gallop rapidly over open plains 이렇게 보이죠? 탁 트인 평원위를 빠르게 gallop은 질주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 아직은 모르겠는데 자, 이번에는 단서를 그 옆에서 보는 거야. 자, 그러나 such galloping 그렇게 질주하는 것은 자,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할 겁니다. 아무런 장점이 되지 못할 겁니다. 여기 딱 보이죠? 자, 여기 딱 위쪽 보세요. of no advantage 딱 보이지? of no advantage. 자, 요걸 요렇게 잘 알아둔다. of 다음에 뭐가 보이면 추상명사가 보이면 잘 들어. 추상명사라는 것은 중요성, 의미 혹은 말 그대로 소중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 importance, significance, value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보였을 때 이 of를 이렇게 딱 적어보세요. 뭐뭐의 그 뜻이니까 이걸 소유로 알아두세요. 그럼 아주 간단하게 of이 그럼 얘는 무슨 말이 되겠어? importance를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야, 이거 중요함을 가진 일이야. 바꿔 말하면 중요한 일이야. 됐지? 그래서 이렇게 딱 나오면 그때는 무엇과 같다고? 형용사로 본다고. 됐죠? 형용사로 본다고. 그래서 of 플러스 추상명사네 무엇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형용사로 이해하면 되겠다. 잘 들어. 자, 그러면
한 유기체의 진화가 다른 유기체의 진화를 가져옵니다. 잘 들어. 한 유기체의 진화는 다른 유기체의 진화를 가져오고요. 또 다른 유기체의 진화 때문에 또 다른 유기체도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이 지금 발가락이 5개 있는 구조에서 말 발굽으로 진화를 했어요. 그렇죠? 이 진화는 무엇이 있기에 가능하고 무엇이 있기에 필요한 일인 거야? 다른 유기체가 같이 존재하고 그 유기체가 또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 되는 거야. 바꿔 말하면 다른 유기체가 없으면 진화해봐야 아무런 장점이나 혜택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다시 간다. 한 유기체의 진화가 다른 유기체의 진화를 가져오며 이 유기체의 진화는 다른 유기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야. 다시, 한 유기체의 진화는 다른 유기체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일이다. 대우명제로 바꿔봐. 한 유기체의 진화는 다른 유기체가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이야. 다른 유기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야. 됐어? 한 유기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야. 그치? 자, 여기 이 내용이 있지. 여기 이 내용이 지금 앞에서부터 여기 있는 내용이 무엇으로? 대우명제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 적어주세요. 앞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앞 내용에 대한 대우명제. 살짝 어렵다. 한번 언급한 적이 있으니까 기억은 좀 나실 거고, 오늘 처음 들었다면 또 나올 거야. 또 나올 거니까 앞에 내용을 2번 부정한 거 있지. 앞에 내용을 2번 부정한 거, 그 내용이 연결됐을 때는 앞쪽과 같은 흐름이다. 여기 딱 적어보세요. 앞에 내용을 2번 부정한 것과 연결이 되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딱 밑줄 그어보세요. 됐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 혜택이 없을 것이다. 그렇잖아? 자, 다른 유기체의 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말발굽으로 이렇게 진화를 했어. 그럼 요건 다른 유기체가 진화했으니까 의미가 있는 거고, 바꿔 말하면 자, 자신을 쫓는 프레데터, 포식자라는 다른 유기체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일이 될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요. 자, 말의 효율적인 달리기 메커니즘을 결코 진화하지 못했을 겁니다. 뭐뭇을 제외하면 적어주세요. 뭐뭇을 제외하면, 바꿔 말하면 뭐뭇이 없었다면 적어놔. 자, 그러면 자, 말이 이제 더 빨리 달리는 것으로 진화를 했어. 그건 무엇이 없었다면? 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의 진화가 없었다면 그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의미가 없는 일이 되었을 거야. 그치? 말들만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는 말은 더 빨리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내에서 말을 잡아먹으려고 더 빨리 달리기를 연습하고 있는 다른 동물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있어? 나도 더 빨리, 말인 나도 더 빨리 달려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내용도 이제 같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 밑줄의 문제를 계속 자세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흐름을 파악하지 않고 대충 읽어가니까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지나도 맞추는 것 같은데 불안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멘탈이 자꾸 흔들리는 거고, 수능 보기 전까지 계속 1등급이 나왔다가도 수능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수능 때 3등급, 4등급이 되는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확신과 무엇이 없으니까 체계가 없으니까 그런 거야. 바꿔 말하면 처음에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볼게요. 자, 그러면요. 뒤에 쭉 보니까, 여기다 보니까 고기를 먹는 포식자죠? 바꿔 말하면 말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자, 동시에 무엇을 공격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을 진화시키지 않았다면 말도 진화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바꿔 말하면 한 유기체의 진화는 다른 유기체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결론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이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결과적으로 그 말이니까 그럼 뒤쪽에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딱 적으세요. 앞의 내용을 종합하는 상위 개념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앞쪽에서 사례를 봤던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생각해봐. 말의 진화는, 말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진화하는 것은 말을 잡아먹는 무엇이 있었기에 포식자도 진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쵸? 그러면 말의 진화는 혼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옆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포식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 그치? 그럼 말의 진화는 포식자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자, 생태학적인 관계라는 거 보이지? 이 생태학적인 관계라는 것이 지금 누구와 누구? 말과 프레데터의 지금 관계였어. 그치? 자, 그러면 다른 종류의 유기체들, 즉, 말과 포식자 사이에 생태학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칙은, 자, 선택적입니다. 진화를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말의 진화는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또 다른 유기체가 있어야 가능한 거지. 그치? 또 다른 유기체가 꼭 존재해야 가능한 거지. 그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맞겠어? 필수적이다. 그렇게 해줘야 맞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를 무엇으로? essential로 바꿔줘야 맞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렇게요. 그 옵셔널은 선택적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건데 여기서는 꼭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답은 5번이다. 아시겠죠? 살짝 어렵더라도요. 이 평가원 문제가 그래도요. 우리가 이제 적응하기에는 괜찮은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흐름을 잘 파악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잘 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이제 조금 더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63페이지 우리 이제 빈칸 완성을 할 건데 한 단어 빈칸부터 혹은 두 단어 빈칸 있죠. 31번 유형부터 같이 출발을 하겠습니다. 키노트에 필기하겠습니다. 빈칸 완성 키노트 31번. 글의 구성에 따른 정보를 파악한다부터 맨 밑에 선택지 성격주의까지 63페이지 키노트에 필기해 주세요. 필기하자 그러니까 작아지네. 재밌네. 선생님이 1번 얘기는 계속해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좀 익숙해질 때까지 우리가 좀 의식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소재를 자세히 다룰 거냐 아니면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할 거냐 그 얘기를 계속해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문을 보면서 좀 파악하는 습관들을 조금만 더 들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글의 구성에 따른 정보를 파악해야 된다. 즉, 한 두 문장, 세 문장 정도 읽고 나서 한 가지를 자세히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지. 자, 하나를 자세히 말한다면, 기본적으로 무엇 위주로? 포괄적인 말 상위 개념 있죠? 그 다음에 반복, 강조되는 말. 이걸 위주로 읽어가면서 내용 파악한다. 상위 개념과 반복, 강조되는 말을 통해서 내용 파악한다. 그 다음에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는 것 같다. 그러면 대상과 차이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꼭 옆에 있는 정보, 비교 대상에 관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항상 같이 읽어가 줘야 돼. 즉, 비교 대상을 주의하면서 읽어가야 돼. 자, A와 B를 비교했어. 그러면서 A를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 그럼 A만 생각하지 말고 B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B에 관한 정보를 같이 생각해 줘야 돼. 왜냐면 이게 지문서에서 나오는 단서를 활용하자라는 게 그거야. 사실 우리가 이런 구조 있잖아. 이런 구조는 쉽게 내용 파악하거든. 아, 그냥 똑같은 이야기 하나 보다. 그러는데
두 개를 가지고 비교, 대조하면서 특히 무엇을 했을 때 필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선택 유무, 여기에 별표. 그래서 선택한 게 있어. 선택한 게 있으면 A를 선택했어, 가령. 그러면 A만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면서 내용 파악하겠다. 그게 아니라 A를 선택했는데 그 옆에 그럼 B는 무슨 역할을 할까? 왜 B 얘기를 했을까? B와의 차이점에 있는 A는 바로 뭘까? 이 생각을 같이 해줘야 돼. 자,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지금 먼저 적어주세요.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그거 잘 파악해야 돼. 즉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둘을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 두 개가 A는 뭐뭐다 혹은 B는 뭐뭐다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딱 나와. 그때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됐죠? 빈칸이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당연히 빈칸이 뭐가 될 수도 있겠니? 빈칸이 A가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빈칸이 또 뭐가 될 수도 있겠어? B가 될 수도 있겠죠? 요거 파악 잘해야 돼.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 잘 들어. 두 개를 가지고 이야기했지. 그럼 이 두 가지 정보를 같이 활용하는 거야. 그러면 빈칸에 A가 들어가야 돼. 그럼 B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빈칸에 B가 들어가야 돼. 그럼 A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빈칸에 A가 들어간다는 건 확신이 들었어.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A는 안 보여. 그럼 뭘 찾으면 돼? A가 들어가야 되면 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B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요렇게도 찾아낼 수 있는 요령이 생겨야 되는 거야. 알고 A가 들어갈 자리구나? 그럼 B가 아닌 거야. 그치? 왜? 지문서에서 딱 두 개 얘기했지. A가 들어갈 자리면 B가 아닌 거야. B가 아니면 A가 들어갈 자리가 될 테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만 생각하지 말고 A가 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왔어. 그러면 이게 보이면 그대로 찾으면 되는 거고 이게 안 보이면 뭘 찾으면 되는 거야? 요렇게. 그러니까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을 때 주의하는 거야. 알겠지? 빈칸 부정어가 있을 때. 그 다음에 B가 들어갈 자리면 무엇이 아니라고? A가 아니라고. 요런 정도의 요령까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 이해됐지? 요거. 자, 그 다음에 다시 간다. 의미 연결과 논리적인 패턴에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을 활용한다. 시그널은 적어주세요. 시그널은 대명사, 지시어. 대명사라든가 지시어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고?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대명사라든가 지시어가 가리키는 건 무엇인지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연결어. 연결어는 but, also, so 이런 느낌을 주는 연결어들. 연결어들이니까 연결어가 딱 보이면 무엇을 파악한다? 같은 흐름으로 계속되는지 혹은 흐름이 바뀌는지 흐름 파악한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빈칸 주변에 시그널이 있는지 부정어라든가 부정 표현에 주의하는 것. 특히 빈칸 주변에 부정어가 보일 때는 문제가 어렵지 않고 해석만 잘해도 답 나온다. 됐죠? 빈칸 주변에 no, not, never 이런 것들이 보이면 해석만 잘해도 답 나온다라는 거. 왜? no를 해석했을 때, 해석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점만 봐도 쉽게 나오니까 오히려 부담 갖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특히 선택지의 성격 나오면 활용할 수 있으니까 주의한다. 가로를 묶어주세요. 최근에는 조금 드물기는 해요. 드물기는 하는데요. 한 단어 빈칸에서 있잖아. 서로 해석이 반대로 되는 것들이 보이면 둘 중 하나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게 바로 선택지 성격이야. 나올 때 활용한다. 반대 의미 선택지가 두 개가 보인다. 둘 중 하나 답이 될 수 있다. 똑같은 의미의 선택지가 두 개가 보인다. 둘 다 답이 아니다. 이 정도는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요거 있지. 요걸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읽어가면서 한 가지 소재를 자세히 다루는지 두 개를 비교 대조하는지 하나를 자세히 다뤘다면 포괄적인 말이 빈칸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두 개를 다룬다면 둘 중에 어느 것인지 그리고 읽어가면서 같은 맥락으로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주 쉽게 but이나 however가 안 보인다. 그러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위 개념에서 하위 개념으로 구체화되는지 이건 조금 주의하면서 지금 문제 풀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몇 문제를 풀 거냐면 먼저
1번하고요. 64페이지 1번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6번. 1번하고 6번 먼저 31번 유형 두 개 풀겠습니다. 1번, 6번 풀어주세요. 시간은 5분.
1번하고 6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딱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프린트물 중에서 그 우수문항 살펴보기 그거 프린트물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9월 평가원 문제 거기까지 31번 유형까지 쭉 살펴보면 이제 끝나요. 자, 긴 시간 함께 잘해주고 계시니까 마지막까지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세요. 그 최근에 가장 중요한 건 수업 때 내가 얼마나 잘 듣느냐. 그래야 나중에 다른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했던 것들을 점수로 잘 연결할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꼭 수업 시간에 우리가 소홀하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나서 나중에 또 불편한 시간들을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잘 따라오는 거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대로 해주세요. 자, 일단 지금 1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일단 좋아요. 정답 먼저 불러드리면 1번에 5번이죠. 그쵸? 1번에 5번이고 그 다음에 뒤에 6번 있죠. 6번은 1번. 6번에 1번인데요. 아직 요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해보면서 분명히 좋아지니까 계속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일단 지금 1번과 6번의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례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나왔을 뿐인 거지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뭘 살펴볼 수 있냐면 이렇게 딱 끊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빈칸 다음에 나오는 문장에서 for example이 딱 보이니까 뒤쪽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다? 구체적인 앞쪽과 같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처음에 읽어보니까 평균, 그 다음에 life expectancy, 이게 기대 수명. 그렇게 적어볼까요? 기대 수명.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살 것이라고 기대되는 수명이겠죠? 그쵸? life expectancy에서 기대 수명인데, 자, 미국에서 평균 기대 수명은 올랐습니다. 그쵸? 거의 30년 이렇게 보이죠? 바이가 뒤쪽에 숫자하고 함께 쓰이면 차이라든가 혹은 정도를 가리키는 거 그것만 딱 적어보세요. 차이라든가 정도. 그대로 해석하면 돼. 30년 정도 올랐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보다 30년 더 잘 산다라는 거죠. 그쵸? The vast majority of that increase 이렇게 보이죠? 자, 아주 많은 그러한 증가는 자, 아까 우리 배웠네요. Be credited to 나오죠? Be credited to, be attributed to 뭐뭐 때문으로 여겨지다. 됐지? 뭐뭐 때문으로 여겨지다. 자, 그러면 그렇게 그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것을 무엇 때문이라고? Public health는 그냥 공중보건이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공중보건의 어떤 발전이고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그 말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의료의 발전이 아니라 공중보건의 발전 때문으로 여겨지고 그리고 빈칸이 이러한 발전에서 여기에 밑줄 이러한 발전 그럼 이러한 발전은 뭘 가리키는 거야? 메디컬 케어야 아니면 퍼블릭 헬스야? 그쵸? 퍼블릭 헬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쵸? 이러한 발전 즉 여기 나오는 거 공중보건에서의 발전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공중보건을 발전시켰던 요소를 빈칸에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왜? 이러한 발전에서 빈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니까. 그러면 공중보건을 좋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뒤쪽에서 나오는 사례들을 종합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돼. 그쵸? 요 느낌이 되게 기본적이면서 잘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꼭 기억하고 이걸 쭉 파악하면서 풀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따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야? 여기 딱 밑줄 보세요. 박스. 밑줄이 아니라 박스다. 표시. requirement 무슨 말이에요? requirement. 요구하는 거지. 그럼 얘하고 비슷한 느낌의, 비슷한 의미의, 비슷한 성격의, 비슷한 이미지의 단어를 밑에서 고르면 되지. 그치? 요구하는 거야. 뭘 요구하는 거야?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백신을 접종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거지. 요구사항이 있다라는 건데 그게 무슨 역할을 했다라는 거야? Play the central role, 밑줄. Play the central role.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앞에 나온 무엇과 같은 말이니? 앞에 나오는 Play the critical role 이것과 같은 말이지. 그치? 같은 표현을 그대로 썼지. 그대로 썼으면 빈칸에 뭘 넣어주면 되는 거야? 빈칸에 requirements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 그거 찾으면 되지. 자, 입학하기 전에 접종하셔야 됩니다. 접종 끝내셨나요? 그러면 입학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접종하고 오세요. 이렇게 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래서 뭔가의 발생을 좀 줄였다라는 거, 질병의 발생을 줄였다라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보면, 구체적인 이제 요런 그 질병들이 좀 보이지. 그치? 밑에 나와.
스몰팍스라든가 폴리오 이런 질병들이 보이는데 한때는 두려워했고 그 다음에 deadly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지만 제거되었다라는 거지. 왜 제거되고 어떻게 제거된 거야?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전에 뭘 했으니까 vaccination, 예방접종을 했기 때문인 거야.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보니까, 그래서 새로운 홍역이라는 그 질병의 숫자도 이렇게 감소했다라는 거 보이죠? 어떤 특정한 요구사항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질병의 발생이 줄어들고 질병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Likewise의 동그라미. Likewise 무슨 말이야? Likewise. 마찬가지로 그 말이지. 화살표에서 적어주세요. 다른 주인공, 같은 내용. 화살표에서 다른 주인공, 같은 내용. 그럼 뒤에도 뭐가 나올 거 같니? 뭔가를 요구하니까 좋아졌단다. 그 얘기 나오겠지. 그치? 뭔가를 요구하니까 좋아졌단다. 주인공은 바뀌지만 같은 내용 찾는 거야. 자, 봐봐. Likewise는 아주 잘 나오니까 저게 나왔을 때는 문제가 쉬워. 왜? 앞쪽에서 해석이 잘 됐잖아? 그럼 뒤쪽은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하면 되는 거야. 봐봐. A는 영어 공부한다. Likewise. 마찬가지로 B도 영어 공부한다. A에서 B로. 주인공은 바뀌었지만 같은 내용이지. 그치? 그러면 앞쪽에서 requirement하고 비슷한 느낌을 주는 주인공이 바로 어떤 걸까? 내용은 같을 거니까 그게 바로 어떤 거야? 딱 박스. laws 보이지, laws. 어떤 법적인 게 있지. 잘 들어. 법이라는 것은 요렇게 해야 된다고 뭐 하는 거겠어? requirement, 요구하는 거라고 봐야지. 그치? 자, 입학하시기 전에 꼭 접종하셔야 됩니다.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키셔야 됩니다. 안전과 관련된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requirement하고 그리고 law를 같이 묶어서 비슷한 느낌을 주는 거 뭐가 맞겠어? 법적으로 뭔가 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자, 밑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어떤 거다? 1번에서 산하 제한, 이거 아니죠? 그쵸? 아이를 많이 낳으시면 안 돼요. 그 얘기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균형 잡힌 식단, 그거 아니지? 편식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잖아. 요거 아니고. 그 다음에 초기 진단이지. 여기에 밑줄. 여기서 진단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에 대한 진단이 될 수도 있고요. 문제에 대한 진단이 될 수도 있어. 그렇잖아. 너 그래? 듣기가 약하네? 그럼 너는 EBS 영어 듣기 사서 얼른 연습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쵸? 어떤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내리는 거. 그 진단도 요거거든? 근데 얘 때문에 답이 안 돼. 단 하나씩 잘 봐야 돼. 초기에 진단했다라는 것은 지문서에서 어떤 것이 언급돼야 돼? 지문서에서? 시기가 언급돼야 돼. 그치? 요때 하셔야 돼요. 늦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입학하기 전에 하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early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뒤쪽에 나오는 likewise 이하의 사례가 뭔가 일찍 해야 되고 늦게 하면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까지 볼 수가 없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와 관련된 게 아니니까 요거 답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과학적인 연구도 안 나왔다. 법적인, 잘 들어야 돼. intervention은 어떤 간섭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중재 혹은 조정, 적어보세요. 중재라든가 조정이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법적인 중재라든가 조정, 이 legal과 관련된 거, 법적인 중재 혹은 법적인 조정, 법적인 개입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앞에 뭐가 있었어? requirement, 그 다음에 safety, law 보였지? 몇 번? 5번이 답이다. 됐죠?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뒤로 넘어가서 6번은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단어 자체가 조금 어려워서 밑에 나오는 것들 선지를 잘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바꿔 말하면 다른 게 답이 안 되니까 이게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쫙 보니까 공통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비교적 발달되지 않은 언어들은 상대적으로 가능해요.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relatively 되게 보이는데 발달되지 않은 단어들은 그 언어들은 뭘 가지고 있지 않냐면 여기 딱 적어볼까요? No single word예요. 좀만 더 집중해요. single word이니까 무슨 말이야? 하나의 단어지. 근데 뒤에 봐. 자, 식물들에 대한 하나의 단어지. 그치? 그럼 여기 딱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볼까요? 복수명사 보이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이런 디테일까지 이제 알고 가면 되게 좋기는 한데요. 왜냐면 앞에서 뭘 줬기 때문에 요걸 줬기 때문에 요런 느낌을 같이 잡아가 보면 사실은 이게 느낌이 팍팍 올 수도 있어요. 하나라고 얘기하고 뒤쪽에 여러 개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 여러 개 요런 느낌들을 잡아가면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공부하면서 더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여러 식물들에 대한
하나의 말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 개를 가리키는 하나의 말, 그게 뭘까? 상위 개념일까? 하위 개념일까? 상위 개념이겠지. 그거 생각해야 돼. 봐봐. 자, 망고, 바나나, 사과 이렇게 여러 개를 가리키는 하나의 말, 그게 바로 뭐야? fruit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single word. 자, 지금 요게 뭘 가리킬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제 읽었으니까 참고로 적어봐요. 상위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 자, 아무튼 일단 처음에는 그대로 읽어간다. 여러 가지 식물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용어가 없다라는 것은 lack은 부족하다는 뜻도 되지만 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lack이 딱 보였을 때 부족만 생각하지 말고 요게 어떤 거야? absence라고 봐야 돼. 없음. 왜 없다고 봐줘야 맞겠어? 왜? 왜 부족이라고 보면 안 돼? 앞에서 뭐가 나왔니? 노가 나왔잖아. 잘 따라와. 앞에서 노가 나왔기 때문에 아예 없다고 얘기한 거야. 없다고 얘기하고 나서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 그치?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먹을 게 부족해. 부족해? 조금 있었는데 네가 처먹은 거야? 그치? 그거 아니지? 그치? 잘 봐야 돼.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걸 뭘로 봐줘야 돼? absence라고. 없는 걸로 봐줘야 돼. 자, 그러면 한 가지 용어가 없다라는 것이 걔네들이 어떤 여러 가지 식물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들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건 아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바로 이런 식이야. 봐봐. 스피나치하고 캡터스라는 거 보이지? 구체적인 사례지. 뭘 주고 구체적인 사례를 줬겠어? 그치?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만 생각해. 그러니까 지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는 단어가 약간 낯설게 느껴지잖아. 그럼 관계가 애매하잖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앞에서 뭔가를 줬으니까 라고만 생각해줘. 좀만 더 집중해. 자, 그러면 시금치하고 그 다음에 선인장이라고 생각하되, 시금치하고 선인장이라고 생각하되 얘가 앞에 나오는 무엇에 관한 거? 바로 플랜츠에 관한 거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치? 무슨 말 알겠지? 이런 느낌 살려야 돼.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그 여러 식물들을 가리키는 하나의 말이 없다고 해서 그런 식물들 사이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 그건 아니다. 그냥 단순히 없을 뿐입니다. 무엇이 없을 뿐이라는 거야?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없을 뿐입니다. 잘 들어. 없을 뿐입니다. 없을 뿐입니다. 여기 딱 밑줄. 하나의 단어가 없을 뿐이라는 거지. 그치? 하나의 단어가 없을 뿐이라는 거야. 모든 것을. 여기 봐. 여러 개를 encompassing 하는 게 없을 뿐입니다. 자, 봐요. 시금치라는 게 있고요. 자, 시금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캡터스라는 게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싹 다 아우르는 말. 뭐가 없을 뿐이라고? 싹 다 아우르는 포괄적인 말, 하나의 단어. single word가 없을 뿐입니다. 됐지? 선생님 방금 전에 어떻게 했어? 모든 것을 아우르는 single word가 없을 뿐입니다. 자, 여기에서 encompass 적어주세요. encompass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해야겠지. 사실 이런 단어가 어렵잖아. 이런 단어를 별표를 주면 좋겠어요. 안 주잖아. 그치? 쓸데없이 나중에는 캡터스를 밑에 별표를 준다. 몰라도 되는 뭐 선인장 뭐 그지를 하고 있어. 그런 거 줘봐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최근에 밑에 주석으로 달리는 단어들이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런 단어들 알고 있어야 되는데 en이 붙으면 동사 만든다. 그치? 동사 만들어. 앞이나 뒤에 en이 붙으면 동사야. large 있지, large. 커다란. 그래서 크게 확장하다, 확대하다 뭐라 그래? enlarge 이렇게 쓰는 거지? 약하라면 뭐가 있어? weak. 요거 있지? 약화시키다 하면 되는 거야. 뒤에 e만 붙이면 되지. weaken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하게 만드는 거야. 컴파스 뭐니? 컴파스 알잖아. 안 써봤냐? 컴파스를 사용해서 보통 뭐 하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 거라는 거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네가 이 단어를 몰라도 컴파스를 알고 있으면 컴파스가 뭘까? 요렇게. 다 이렇게 한 원 안에 이렇게 포함시키는 그 뜻이야. 그래서 encompass가 컴파스를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첫 번째 둘러싸다 적어라. 둘러싸다, 에워싸다 적어라. 둘러싸다, 에워싸다, surround. 봐봐. 둘러싸다, 에워싸다 했을 때 지금 뭐가 들어갔어? surround가 들어갔지. 나를 둘러싸는 거, 동그랗게 둘러싸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둘러싸다, 에워싸다.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하면서 자,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허용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포함시키다. 그쵸? 포함시키다. 적어놔. 포함시키다 해서 include. 됐지? 그래서 여기서 all encompassing은 그래서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 뜻이에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 그게 바로 뭐야? 하나의 단어지. 하나의 단어, 상위 개념이지. 그치? 자, 그러면요. 자, 지금 여기 나왔던 single word라든가, 그 다음에 all encompassing term, 이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걸 밑에서 찾으면 돼요. 찾으면 되고, 얘도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보세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가 보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아우르는 그런 단어가 없다라는 거 있죠? 없다라는 걸 말해준단다. 언어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쵸? 언어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언어를 공부하면 사고력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해요. 왜? 같은 말이라 하더라, 아니, 같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표현되는 언어에 따라서 다른 차이점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를 그 공부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와 사고력의 차이가 이제 그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외국어지만 영어를 쓸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왜 같이 하겠어요? 아, 이 말을 다른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뉘앙스 차이가 있구나. 그러면서 사고력이 조금씩 도와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나중에 영어는 꼭 하시되 영어 말고 다른 언어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뭐 중국어라든가 일본어, 뭐 저 밑에 더 내려가서 베트남어는 난 아직까지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태국어는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국어 인강 듣고 있는데 144강짜리 끊었거든? 태국어 왕초보 탈출에 거의 144강짜리 끊었어.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또 그렇게 한꺼번에 끊으면 또 이렇게 할인해 주잖아. 2강까지밖에 못했어요. 난 아직도 사와디캅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근데 태국어는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말에서 그 복수형을 만들 때 우리는 들을 붙이잖아요. 들. 친구들 이렇게 하잖아. 영어에서 뭘 붙이는 거고 S라든가 ES를 붙이는 거고 중국에서는 먼을 붙여요. 먼. 이렇게 쓰는 거 있어. 아무튼 있어. 아무튼 자, 그런 거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니먼 이렇게 하잖아. 너희들 그랬을 때 니먼 이렇게 먼을 붙이는데 태국어는 아주 간단해요. 복수형. 똑같은 단어 2번 말하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그쵸? 그래서 태국어의 친구가 뿌안이거든. 뿌안인데 친구들이야. 뿌안 이러면 돼요. 자, 아무튼 나중에 재밌는 거 더 알려드릴게요. 자, 어찌됐건 관심 별로 없으니까 이쪽 본다. 자, 그러면 봐요. 자, 여기에서 또 뭐가 보이는 거야? 밑줄 그어봐. 비슷한 거 그대로 찾아가. Single basic term 보이지? Single basic term. 아, 하나의 기본적인 단어. 아,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뜻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 또 밑줄. A term for all the people. 딱 밑줄. A term for all the people. 아,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단어. 그치? 계속 비슷한 맥락이지. 그치? 비슷한 맥락이고 잘 들어야 돼. 비슷한 구조 눈치챘어? 비슷한 구조? 봐봐. 맨 앞에 뭐가 보였어? 맨 앞에서. 자, 맨 앞에서 자 봐요. Single word for plants지. plants. Single word for plants야. 하나의 단어. 그 다음에 식물들 복수지. 그 다음에 all encompassing term이지. 또 하나의 단어지. 근데 어떤 거야?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의 용어지. 모든 것 plants 복수야. 복수를 가리키는 하나의 단어.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자, 뒤에 나오니 버섯들이지. 복수를 가리키는 하나의 단어. 사람들 복수를 가리키는 하나의 단어지. 그치?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포괄할 수 있는 말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정답은 뭐가 되는 거냐? 정답은 1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쵸? 카테고리가 무슨 뜻이야? 범주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모든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 적어놔. 상위 개념. 상위 개념을 카테고리라고 하는 거죠. 상위 개념을 카테고리. 역사 아니지? 야, 역사는 보통 언제 얘기하는 거니?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돼.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분이라는 것은 이모션이야. 이모션. 분위기. 그쵸? 이모션에 관한 이야기 없지. 근데 이는 바로 무슨 말이야? 빈도란 뜻이지.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그 얘기 아니야. 그치? 빈도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거. 선호지. 그치? 자, 그리고 잘 들어. 선호라는 것을 무엇을 암시하는 거야? 적어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 무슨 얘기야? 싫어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선호라는 말을 하려면 두 개를 가지고 최소한 둘 중 하나를 더 좋아한다라는 비교가 나와야지 선호를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 풀겠습니다.
자, 우수문항 살펴보기 풀어주세요. 프린트물. 시간은 2분. 일 분 더 드렸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조금 속도 내서 읽는 연습, 혼자 할 때는 천천히 정확하게 풀어보는 연습 그렇게 해주시고, 과제를 할 때도요, 지금 읽고 있는 문제만큼은 내가 그래도 천천히 읽어서 다 맞춘다, 그 생각으로 좀 접근해 주세요. 그리고 항상 그 수능에 나오는 지문은요, 절대 배경 지식이 필요한 거 출제하지 않고요. 설사 배경 지식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요. 보통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소재를 다룬다 하더라도 약간 다른 이야기, 새롭게 필자가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는 거, 그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적용해서 읽어가지 말고 문제에 대한 단서는 다 지문서에서 반복 강조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지금 나방에 관한 이야기고 나방이 빛에 끌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 be attracted to 뭐뭇에 끌리다 적어주세요. 뭐뭇에 끌리다. 매력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뭐뭇에 끌리다 그 뜻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서 attracted 있죠. 그쵸? 요게 이제 요렇게 drawn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나왔던 게 이제 gravitated라는 표현이 좀 있어요. 이게 조금 어렵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체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거, 그게 중력이야. 중력이 바로 gravity지. 중력처럼 뭔가 이렇게 끌어당긴다. 그래서 어디에 끌린다 해서 gravitated 이렇게도 좀 쓰입니다. 자, 아무튼
그럼 빛에 끌린다라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아까 나왔던 거지. 컨센서스 무슨 말이야? 동의, 합의, 일치. 바꿔 말하면 여러 사람의 의견. 이렇게 보는 거야. 여러 사람의 의견. 여러 사람이 일치되는 그 의견은 바로 뭐냐면 that 이하라는 것은 hold는 주장하다. 적어보세요.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거 반드시 기억한다. not so much 하고 as 밑줄. not so much 하고 as A가 아니라 B 적어주세요. not so much as B. A가 아니라 B. 그대로 외워. B만큼 A가 뭐 많이 하지 않다. 이지랄 하지 말고 그냥 A가 아니라 B. A가 아니라 B. not A 법비하고 같은 말이고 so much는 부사이기 때문에 자리 이동이 가능해요.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씁니다. not A so much as B. A가 아니라 B. 됐지? A가 아니라 B. 자, 그러면 나방들은 빛에 끌립니다. 즉 빛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댐 보이지? 이때 댐은 앞에 나오는 복수명사를 가리키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당연히 댐이라고 딱 봐야죠. 그쵸? 나방들은 빛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빛 매력적이야. 요게 아니라 빛에 의해서 빈칸 당한 거다. 됐지? 빛에 의해서 빈칸 당한 거다. 자,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감각적 과부하가 됩니다. 아무튼 뭔가 지나치다라는 느낌만 이렇게 딱 표시 한번 해봐요. 감각적 과부하가 되고 that disorients the insects and sends them into holding pattern 이렇게 보이지? 잘 들어. orient 무슨 말이야? orientation 알잖아. 줄여서 OT라고 그러지. 그치? 자, orient는 원래 어떤 특정한 방향을 향하게 하는 것이고 orient는 기본적으로 동쪽이에요. 여러분 그 동쪽을 orient라고 그러고 서쪽을 accident라고 해요. 보통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east west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봐봐.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지. 그럼 여러분 rising sun이 좋아요? 지는 해가 안 좋아요? 그치? 같은 말이잖아. 떠오르는 태양이 좋은 거잖아. 해가 뜨는 그 동쪽으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괜찮은 방향인 거야. 그래서 어딘가에 가서 새로운 곳에 가서 긍정적이고 괜찮은 방향으로 잘 적응하게끔 OT하는 걸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오리엔트는 그럼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방향을 잡아서 어딘가로 향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디스가 없었으니까 어떤 의미니? 그치? 말 그대로 어리둥절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적어주세요. 어리둥절하게 하다, 혼란스럽게 하다. 1분 안에 끝낼게요. 자, 그럼 봐봐. 얘네들 누구겠니? 얘네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얘기지. 누구겠어? 인섹트를 곤충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뭐라고 해석해줘 맞겠니? 앞에서 무슨 얘기 나왔으니까 나방 얘기했잖아. 그치?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연결성의 출발이야. 곤충이라고 그 자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앞에 나온 뭘 가리키는 거? 그럼 나방들에게 길을 잃게 만드는 거지. 그치? 나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나방을 보내. 어디로 보내는 거야? 이쪽으로 보내는 거지. 잘 들어야 돼. 어떤 패턴이야? 뭔가 붙잡고 있는 패턴이지. 근데 그 패턴이 바로 어떤 거야? 하나잖아. 한 가지만 붙잡고 있는 패턴으로 나방들을 보내는 거야. 그치? 그게 바로 어떤 거니? 나방이 한 가지만 붙잡고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거야. 어디? 바로 빛 주변을 맴돌게만 해준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현관에서 보면 현관에 등이 있는데 여름에 보면 나방도 졸라 꼬이지. 그치? 아무리 우리가 가서 뭐지 에프킬라를 졸라 뿌려대도 사무실에 가면 또 모여 있어요. 또 모이고 졸라 이렇게 맴돌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겠어? 한 가지 그 패턴을 유지한 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치 나방들이 그 뒤에 나오는 그 내용들도 있지만 그 빛 있지, 빛. 빛이 딱 보면 어떻게 나오는 거니? 이렇게 딱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빛 주변이 살짝 어떻게 되는 거야? 빛 주변이 약간 어둡잖아. 그치? 약간 어두운데 그래서 이걸 나방들이 무엇으로 생각하는 거야? 다른 세계로 가는 문인, 포털로 생각하는 거야. 마치 SF 영화처럼. 나방이 이쪽으로 딱 가면 뭐야? 저기로 가면 뭔가 더 좋은 세상으로 갈 거야. 그쪽으로 쭉 가면서 계속 여기를 맴돌고 있는 거야. 언제 문이 열리냐고 이러면서. 알겠어요? 좋아요.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어떤 뭐 밴드 이론도 있고 막 그런데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봐.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 딱 이쪽 보세요. 역설적인 경우야. 그러니까
빛을 피하기 위해서 빛이 향해 간다라는 거지. 그치?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쪽을 향해 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세계로 들어갈 줄 알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홀딩 패턴을 유지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밑에 나온 내용들까지 쭉 살펴보면 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요, 여기 마지막 볼게요. 자, as they approach the light. 그래서 빛에 접근을 할 때, 자, 나방들의 기준점, 어떤 판단의 기준점이 바뀌게 되고요. 그 빛을 어떻게 되는 거야? 서클, 둘러싸다, 에워싸다. 적어놔. 잘 들어. 서클에 둘러싸다, 에워싸다거든?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지? 둘러싸다, 에워싸다 뭐가 있었어? surround가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활용해 주는 거야. 서클은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둘러싸는 게 뭐가 되는 거고? surround가 되는 거고. 콤파스를 사용해서도 이렇게 쭉 할 수 있으니까 encompass도 어떻게 되는 거다? 둘러싸게 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니? 계속 빛 주변을 이렇게 둘러싸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딱 밑줄. hopelessly 딱 보이지? 그치? 절망적으로 그 얘기지. 그러니까 포터를 찾으려고 해. 하지만 절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니? 계속 거기에서 맴돌고 있지 실제로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거지. 그치? 그러면 빛에 끌린 것이 아니라 빛이 끌어당기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들어. 빛이 끌어당기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 빛에 끌어당기면 빛이 끌어당겨서 나방이 그 빛의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지. 그치? 빛이 끌어당겨서 나방이 그 주변을 맴돌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빛에 의해서 light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야, 너 나방이다. 일로 와. 계속 빛이 뭘 하는 거야? 나방을 끌어당기는 거지. 그러면 빛의 목표물이 바로 누구야? 나방이겠지. 그래서 빛의 타겟이 되었다. 이렇게 딱 보는 거야. 빛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딱 끌려간다는 얘기니까. 그쵸? 자, 아니야. 그치? 온도 변화 있었냐? 없었잖아. 그 다음에 잠깐만. 요게 아니라 요게 답입니다. 요게 답인데요. 자, 봐요. 타겟도 맞는데 잘 들어야 돼. 타겟도 맞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잡아야 돼. trap. 그래서 덫에 걸린, 갇힌. 그걸 적어보세요. 덫에 걸린 혹은 갇혀있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 이거 맞고요. 그래서 타겟까지는 아니고 요게 있기 때문에 요것도 맞지만 말 그대로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덫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적절해요. 그래서 trapped가 맞고요. 보호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거부당하는 거 아니죠. 그쵸? 그래서 답은 당연히 몇 번? trapped다. 이렇게 해줘야 맞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